조선시대에 전해진다는 깊은 통찰 하나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단정히 하여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이 가르침은 아침의 맑은 기운과 함께 마음을 단속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에서는 이 조선의 소중한 지혜를 통해 하루를 여는 40분 동안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실제로 감동을 선사하는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조선 명언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마지막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과 과제를 통해 생각을 더욱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언의 실제 내용과 그에 담긴 의미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고 배움에 힘쓰며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학문 수양과 인성 함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한 개인의 인생이 일정한 원칙과 도덕적 기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을 맑게 하고 의지를 굳건히 다지라는 이 조언은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를 근본부터 바꾸어 주어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듭니다. 특히 4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들여 마음을 살피고 명상을 하거나 고요히 글을 읽고 스스로의 목표를 확인하는 습관은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루 중 가장 맑고 차분한 시간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올바른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명언이 강조하는 핵심은 아침이라는 소중한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르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의 역사적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고려 말기를 거쳐 새롭게 성립된 왕조로서 태조가 나라를 세운 14세기 말부터 약 500여 년간 존속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교 이념이 국가의 운영 원리이자 사회 구조의 근간으로 작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정치 제도와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유교적 가치와 윤리 체계를 내면화하기 위해 과거 제도를 통해 인재를 등용했고 학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통합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왕실과 사대부 모두가 유학을 바탕으로 한 예의를 중시했고 이를 백성에게도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 결과 유교 도덕과 예절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실천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명언을 남긴 대표적인 학자들은 퇴계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랄 수 있습니다. 퇴계는 깊이 있는 학문 연구와 실천적 도덕성을 강조했으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평가됩니다. 퇴계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 중기였고, 당시 정치적으로는 사림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를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외적 침략의 위협과 내부적 권력 다툼이 빈번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유학자들은 예와 의리를 굳건히 지키고 올바른 정치와 학문적 수양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퇴계는 어린 시절부터 경서를 탐독하며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본분에 대해 깊이 숙고했고, 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직접 실천했습니다. 특히 몸을 곧게 하고 정신을 바르게 하여 사소한 것도 허투루 넘기지 말며 배움에 힘쓰라는 가르침을 자주 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지녔던 성리학적 세계관의 핵심이었고, 마음을 바르게 닦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에는 흐트러지고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특징적 배경으로는 신분제도와 유교적 명분론을 들 수 있습니다. 양반 계층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중인과 상민, 그리고 천민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리학적 덕목을 지키도록 권장받았으며 그것이 곧 삶의 지향점이 되었기에 아침마다 몸과 마음을 가꾸고 예절을 지키며 학업에 충실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곧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왕실을 비롯해 많은 양반 가문이 학문을 숭상했고 서원과 향교를 통해 백성에게도 유학이 보급되었습니다. 서원은 지방사림의 학문 연구와 교화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는데, 이곳에서 꾸준히 학문을 갈고 닦은 사람들은
관직 진출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과거 제도를 통하여 출세를 꿈꾸는 젊은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책을 읽고 체계를 잡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한편 조선은 대체로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불교와 도교 등 여러 사상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소 격식이 많은 유교 예법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반면 엄격한 신분 질서와 예의 범절 안에서 인간이 가진 자유로운 욕구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받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유교를 진흥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려 했고 그 속에서 개인은 성리학적 윤리관념을 토대로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몸을 바르게 하여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여러 조선 명언들이 생겨났고 아침을 열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들이 유독 많았던 것입니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도 명언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조선 중기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당쟁이 빈번했고 이에 따라 성리학의 해석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점 또한 분분하게 갈라졌습니다. 살림 세력은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강조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수심과 학문 수양은 제도적 측면에서나 문화적 측면에서나 강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외세 침략을 겪으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명맥을 이어오던 학문 연구와 선비 정신은 백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전쟁 후의 복구와 재정비 과정에서 개인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작용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개인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후손에게 바른 길을 전수해야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고 이는 매일의 일상에서 마음을 다잡는 습관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역사적 맥락을 두루 살펴보면 아침의 단정한 마음가짐이 그렇게도 중시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명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이들이 새벽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느라 정신적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조선 명언이 전달하는 아침을 여는 습관은 현대인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 첫 번째 사회 이슈로는 스마트 기기와 정보 과부하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쏟아지는 알림과 메시지에 곧바로 노출되는 현대인들은 마음을 정돈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이 조언하듯 아침을 시작할 때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보에 홍수에 휘말리는 대신 하루를 온전히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사색을 즐기던 것처럼 현대인도 아침에 몇 분간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고요하게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시도함으로써 정보 과부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이슈로는 과도한 경쟁과 성과 압박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높은 생산성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요구하며 누군가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아침에 단정한 마음가짐을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기 수양이 우선임을 역설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 문장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은 하루아침의 성취가 아니라 일생을 관통하는 학문과 덕성의 축적이었습니다. 현대인 역시 이런 태도를 본받아 아침에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경쟁과 압박에 더욱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흐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격해지는 시대에 각자가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선 명언이 강조하듯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다른 이에게 공손히 대하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때 분열보다는 화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시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올리고 조용히 감사와 배려의 태도를 되새기는 습관은 일상에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서로 간의 소통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된 이 조선 명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추고 타인과 협력하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과부와 경쟁 압박 갈등 심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사회 이슈와 맞닿아 있으며 아침이라는 소중한 시간대에 나 자신을 정돈하는 습관만으로도 3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그 의의입니다. 네 번째로 감동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랜 기간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출근 걱정부터 하며 마음이 무거워져 하루를 시작했는데 조선시대명언을 접한 후로 아침 시간만큼은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간단한 필사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며 자신에게 꼭 맞는 아침 루틴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어난 직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기록하거나 감사할 만한 일을 세 가지쯤 떠올려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몇 달간 이 습관을 유지하자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설계하게 되었고 일터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아침에 차분한 태도를 이어가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아침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시험 성적과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고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눈을 뜨는 즉시 자리를 정리하고 간단한 체조로 몸을 깨운 뒤 목표를 적어둔 노트를 펼치고 오늘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적었습니다. 책 한 장이라도 꼼꼼히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마음이 한결 안정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이 쌓이자 시험 성적 향상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고 진로 준비에도 더욱 자신감 있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청년이 무척 피곤해서 늦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아침 루틴을 빼먹은 그날은 쉽게 예민해지고 공부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경험이 그에게는 더욱 확신을 주었고 그 뒤로는 아침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아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관계가 소원해진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서로 대화가 부족하고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전화를 보느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감정의 간극이 점차 커졌고 언쟁이 잦아져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조선시대 명언에서 아침의 마음가짐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말을 접하고 이를 가족이 함께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침에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 주제를 잡기보다는 전날 감사했던 일이나 오늘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돌아가며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가족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침부터 짜증 대신 따뜻한 말이 오가다 보니 하루 종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은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한층 밝아졌습니다.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울림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 전반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조선 시대 명언이 현대인에게도 깊은 감동과 실질적 도움을 주는 지침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 이 명언을 적용하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스마트 기기를 확인하지 않고 10분간 침묵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폭주가 시작되기 전에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고 몸과 정신이 과한 자극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둘째로 차분하게 명상이나 숨고르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관찰하면 마음의 작은 동요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집니다.
셋째로 짧은 필사나 글쓰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정해놓고 베껴 쓰거나 그날의 다짐을 글로 적으면서 마음을 단정히 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활기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새벽 공기가 몸과 정신을 맑게 한다고 여겼고, 실제로 아침 운동은 뇌를 활성화하여 집중력과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가족이나 동료와 아침 시간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간단히 서로의 하루 계획을 나누고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며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5가지 시나리오는 실천 전략이 매우 간단하고 부담이 적어 누구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작은 변화를 통해 거둔 성취가 커지면 점차 생활 전반에도 좋은 영향이 확산됩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선비들이 전해준 이 가르침을 기반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침을 맞이하는 지금의 습관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현대의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가 개인의 목표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조선 명언처럼 자신만의 소중한 한 문장을 선정해 아침마다 되새기고 싶다면 어떤 문장이 적절하다고 느끼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 명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3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3분 정도의 마음 점검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10분간 필사나 간단한 글쓰기를 해보고 그 변화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아침에 5분 정도 서로의 감사거리나 오늘의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를 실행하며 생기는 변화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명언은 아침 시간에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하여 하루 전반의 방향을 잡는 것을 강조했고, 이는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에도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역사적으로 유교적 이념과 사림의 학문적 열정 속에서 탄생한 이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고 사회를 밝히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 기기와 경쟁의 압박, 분열과 갈등 등 복잡한 시대 상황에서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자기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반에 큰 감동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았고,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참여, 질문 5가지와 과제 3가지를 드렸으니 직접 해보시며 아침 루틴을 새롭게 정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혜택은 마음의 안정, 집중력 향상, 관계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